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시작되시고요. 오늘은 주제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소나기. 네, 황순원의 소나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초등학교 지금 우리 6학년 아이들은 황순원의 소나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이야기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기성세대가 가졌던 감성과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소나기를 바라보는 감성, 그리고 어떤 인식들을 할지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아마 놀라운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이제 시골 마을 배경으로 그려낸 아름답고도 애잔한 소설 황순원의 소나기. 이 소설을 제가 처음 접했던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소나기 단편 소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때 가슴이 설레고 또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황순원의 소나기를 모두 알고 있는가? 일단 적어도 6학년이라면 압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2단원에 황순원의 소나기가 나와요. 40분짜리 교육용 애니메이션으로 된 소나기를 봅니다. 예. 제가 알기에 거의 유일하게 한 4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육용으로 그 소나기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교육 과정에. 네. 자, 보통 이 부분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제 집에서 소나기를 읽어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관련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 내용 요약도 하고요. 자, 일단 수업 중에 공식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은 엄청 좋아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해를 거듭할 때마다 6학년 사춘기 아이들이 소나기를 접하고 느끼는 정서나 감정이 좀 우리랑 다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아이들이 소나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들, 떠올리는 생각들, 자, 그것이 또 한편 지금의 우리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도 될 겁니다. 자, 소나기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예, 보통 이제 소녀가 소년에게 이제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제 바보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이제 인상 깊은 장면으로 남아 있는데요. 아이들은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자, 서정적이면서 이제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춘기 남자아이의 모습이 있고, 이제 바보라고 말하면서 돌멩이를 던지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또 조심스럽게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가는 그런 소년이 등장하죠. 예. 이제 가슴이 조금씩 뛰기 시작하는 이제 소설의 조심스러운 전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인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한 남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돌멩이 던지는 거, 이거 그러다 맞기라도 하면 이거 거의 학교 폭력인데요.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 친구가 이걸 웃기려고 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한 얘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 아이들이 이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 아니니까 폭력까지는 아닐 거다. 그래도 행동 자체는 너무 위험하다. 이건 폭력이라고 해야 된다. 등등의 그런 이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예, 바보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이들 입에서 나왔다는 거. 자, 그렇다면 방금은 남자아이들의 대답이었고 여자아이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남자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정서적인 교감이 섞인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랬습니다. 그 바보라고 말한 그 장면에 대해서 많은 여학생들이 좀 답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소녀가 소년한테 바보라고 말하지 말고 마음에 있으면
뭐 소녀가 직접 가서 자기 이름 알려주고 친구하자고 말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바보라고 하냐. 이건 너무 답답하다. 네. 남자애도 쑥스러울 수 있다. 그걸 왜 바보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애도 충분히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다가가서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여자애가 먼저 말을 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뭘 돌멩이까지 던져가면서 바보라고 얘기하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이제 뭐 도저히 이걸 서정적으로 일부러 뭐 이끌어갈 필요도 없고요. 아이들은 이런 걸 느꼈구나. 답답함을 느끼고 학교 폭력을 느꼈구나. 자, 아이들의 정서가 많이 뭔가 달라졌죠. 예. 그냥 어떤 배경을 이해하는 그 해석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자, 이 소나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판한 아이도 있었어요. 왜냐면 소년이 아픈 소녀를 너무 멀리까지 데려갔던 게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이 아픈 소녀를 그저 즐겁게 해주겠다는 생각만으로 너무 멀리 데려가서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소나기까지 맞고 결국 그래서 심한 감기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자기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다.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는 거라면 같이 이렇게 멀리 데려 놀고 싶었어도 참았어야지. 그런 논리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아마 전염병에 대한 감기에 대한 열나는 것에 대한 아이들에 대해 뭐랄까요?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소나기 내용 중에서 아이들이 특히 진짜 이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뭘까요? 어떤 장면에서 아이들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이 장면이었습니다. 뭐냐면 소녀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생채기가 나고 이제 피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소년이 소녀의 무릎의 상처에 입으로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약초를 가져와서 이제 상처를 덮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아이들이 거의 이구동성이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건 충격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상처가 난 곳을 입으로 빠냐. 오히려 그 입속에 세균이 바글바글 할 텐데 이게 진짜 오염이 될 텐데. 그리고 이거는 거의 성추행 수준이다. 네. 물론 소년이 소녀를 보호해 주려고 그랬다는 건 아이들도 알아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년이 소녀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아이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가까운 편의점만 가도 소독약을 살 수 있고 지금 같으면 이제 정말 급하면 편의점에 가서 소독약 사와서 이렇게 아니면 거기서 밴드를 사와서 붙여주던가 그렇게 해 주었어야 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다운 생각이죠. 예. 그렇다면 아이들이 소나기에서 정서적으로 어떤 공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가? 아니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그랬냐면 소녀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한 장면에서는 다들 깊은 공감을 했어요. 소년의 등에 엎였을 때 묻었던 그 얼룩 자국이 있는 그 옷을 그대로 입혀달라고 했던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깊은 공감을 표현했고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안 되지만 혹시 너희들이 이 소녀처럼 죽게 된다면 어떤 걸 같이 묻어달라고 얘기하겠느냐, 어떤 걸 간직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당연히 뭐 엄마 아빠의 사진이나 뭐 그런 물건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예. 한 아이가 이제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함께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그 말에 아주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죽어서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스마트폰이 중요하냐? 약간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해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소녀에게 소년의 추억이 자기 옷에 얼룩으로 남아있듯이 이 스마트폰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기록들이, 특히 친구들과 나눈 카톡 대화, 가족 사진, 여행 갔던 추억들이 이렇게 얼룩처럼 이 안에 다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자신의 삶의 소중한 기록이 되는구나. 예. 사실 이 소나기에 대해서 느껴지는 정서가 이제 요즘 아이들과 지금 우리 또 기성세대와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저는 아이들과 수업 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 소나기의 소설이 지금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춘향전 같이 아주 먼 옛날 얘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구나. 이 소나기가 처음 소식지에 실린 게 1953년입니다. 1953년.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많이 낯설고,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도 알아요. 그 소녀와 소년이 정말 애틋한 사랑을 했다는 걸. 그런데 그 방식이 지금 자신들의 생활 방식과는 많이 달라서 좀 어느 정도는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또 흥미로웠던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나기 2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소녀가 죽게 된 걸 알게 된 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나기가 끝나죠.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소나기 2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아이들은 소나기 2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일단은 두 부류로 크게 보자면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뭐냐면 소녀를 다시 살리는 그룹이 있었고요. 소녀를 깨끗이 잊고 다시 그냥 새 출발하는 그런 소년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소녀를 다시 살리는 그룹은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소녀를 잊지 못한 소년이 이제 과학자가 돼서 그때 소녀가 던졌던 그 돌멩이에 묻었던 소녀의 극소량의 이제 DNA를 추출해서 이제 증폭에 성공하고, 그리고 인간 복제에 성공해서 이제 소년이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소녀를 만나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소년이 뭐 산속을 다니면서 신비의 약초를 찾아가지고 소녀를 살려냈으나 다시 좀비가 됐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뭐 위험해지고, 이런 이야기로,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 소녀를 살리는 내용이 같고요. 소녀를 잊고 그냥 새 출발하자라는 그룹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이야기가 전개됐냐면 새로운 전학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며칠 동안 힘들어했지만 서울에서 전학 온 새로운 여학생이 있었고, 이번에는 뭐 소나기를 맞지 않게 미리 우산도 준비해주고 서로 친하게 잘 지내다가, 그런데 안타깝게 소녀는 공부를 너무 못했고 소녀는 공부를 잘해서 이제 소녀는 기숙형 특목고를 진학하면서 결국 소년과 소녀는 결국에는 다시 헤어지게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기와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소나기는 이렇게 다릅니다. 예, 아이들의 시선과 우리 어른들의 시선은요, 서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는데 아이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나기의 제목을 바꿔보자. 소나기의 제목을 바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바꿀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산성비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꾸는 그 이유는 뭐지? 그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소년의 아픔에 비해서 제목이 너무 아름답다. 현실을 너무 미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실을 좀 반영한 제목으로 산성비라는 것이 하면 어떨까? 그러면 소년의 아픔이 좀 느껴질 것 같다. 예. 이 현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에 저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현실보다는 그래도 교사인 제 입장에서는 또 어른인 제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더 꿈꾸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현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그 부분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어떠셨습니까? 예, 황순원의 소나기, 우리가 알고 있는 황순원의 소나기와 아이들이 느끼는 황순원의 소나기, 수업 중에 전개된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이렇게 시각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구나 하는 부분 오늘 한번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우리들의 소나기는 역시 우리들의 소나기입니다. 가슴 따뜻한 그런 이야기 같이 소나기를 떠올려 보면서 오늘 시간 마쳐 보겠습니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소나기가 한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